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최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나를 위로해주는 반려식물입니다. 반려동물은 들어보셨어도 반려식물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위로라는 말 되게 좋죠? 예. 사실 여기 방송대에 근무하면서 도심으로 이제 와서 살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이렇게 출근길에 도시를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도 미세먼지도 많고 또 건물은 멋지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또 사람들도 어찌나 이렇게 빨리 걷는지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색깔로 얘기를 하자면 무슨 색에 가까울까요? 검정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괜찮은 걸로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점점 이렇게 회색 도시같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화되고 정보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삶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삶이 편해지는데 왜 불안해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 페이스를 못 맞추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는 건 아닌가 항상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많은 도시민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 또 고난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죠?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한국의 많은 분들은 또 뭐와 함께? 술과 함께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또 풀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도 MT를 갈 때 너무나 많은 술을 가져가는데 사실 꽃을 사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농학을 전공하든 원예학을 전공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원예학을 전공하면 꽃을 많이 살 것 같잖아요. MT 갈 때 술을 엄청 가져가지만 사실 꽃 한 송이 원예 학도가 잘 안 사게 됩니다. 쉴휴 아세요? 그게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요? 한자로. 그쵸? 나무 목에 사람이 인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도심에 지치고 힘들 때 그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 옆에 이렇게 쉬는 모습 그 글자와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치유와 힐링이 이 나무, 자연과 함께 할 때 온다. 우린 자연으로부터 왔고 이 자연과 함께 할 때 치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녹색 공간을 활용했을 때 실제 대학생 한 14명을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게 하고 비디오를 보여준 거예요. 비디오 속에 녹색도 나오고 흑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적색도 나왔는데 그 녹색 비디오를 본 학생들이 가장 마음의 안정감을 찾은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삶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 못할까? 우리 과거의 선조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뭐 음주 가무도 굉장히 잘 하셨지만 굉장히 항상 식물과 꽃과 식물과 함께한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고서에 있었던 그림들이잖아요. 그림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얼마만큼 꽃과 이제 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꽃과 식물을 사랑했던 그런 선비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에다가 어떤 식물을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방법들을 다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그런 방법들도 기술했지만 자기가 실제 재배하면서 그 시간 날 때마다 관직을 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체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뜰 안에 이렇게 그 분재를 심고 이렇게 그 자갈등을 이제 깔아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매화를 꺾어서 병에 넣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이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퇴계가 그 매화를 사랑한 거는 아시죠?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그 유언을 남겼는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남겼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매화에 물 좀 주거라.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매화에 대한 시를 107수 정도 썼고요. 그 중에 91수를 자기가 선별해서 이 매화시첩이라는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매화를 사랑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심사임당 아시죠? 항상 그 그림을 보면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에 초충도라고 있는데요. 그 병풍을 만들 때 썼던 그림들인데요. 그 그림에 보면 항상 꽃, 또 채소, 벌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텃밭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맨드라미, 수박, 또 가지, 채소, 오이. 저는 이제 그 채소학을 전공하니까 그 전에 그때의 수박과 지금의 수박, 그때의 가지와 지금의 가지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항상 병풍에 항상 이런 것들을 감상했다는 것 자체가 생활 원예가 생활에 돼 있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책거리라고 하는 조선시대 그림인데요. 책거리는 이렇게 병풍을 만들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많은 책거리라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책거리는 책과 함께 다른 사물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다른 사물들 등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꽃과 식물이에요. 여기서도 그 연꽃을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그 화병의 정가운데에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물고기가 있죠. 예, 그 제가 또 관심이 있는 게 아쿠아포닉스라고 수경과 우리 그 양어를 같이 합친 단어인데요.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런 생활 원예를 실천하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조선시대에 심사정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제 그 뱃놀이입니다. 이 굉장히 물결이 잔잔할까요? 굉장히 풍랑이 심해 보이나요? 예.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조금 불우한 분인데 할아버지가 영조 시대에 굉장히 그런 어떤 역적으로 몰려서 그 역적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건 그거고, 그건 현실이고, 나에게 있는 현실이고, 그 내면의 이상은 저렇게 그 유유자적 뱃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싶은 다 모든 관직이나 그런 꿈들은 다 접고 그런 이상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그 뱃놀이를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고목이 있죠. 고목이 있고 매화가 있고 거기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송나라의 인포라는 시인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 인포라는 사람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이 365개의 매화를 재배하면서 학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굳이 그렸을까? 이 뱃속에 뱃놀이에 함께.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기의 어떤 인포라는 사람의 반려식물이 매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헌 관매도라고 해서 선비들이 이 가헌이라는 곳에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릴 때 다 같이 매화를 관상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것을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선비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바깥에 그 눈이 올 때 그 매화를 완전 천지에 다 있는 그런 매화를 관상을 다 이렇게 벽을 통해서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책을 읽는 그 서재에 또 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를 굉장히 사랑했던
예, 매화 서옥도의 그림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선비들에게 매화란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려식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 그림도 이제 정선의 독서 여가도인데요. 이제 책을 읽다가 좀 이제 시간이 나면 이렇게 같이 식물들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양에서도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원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거 이제 모네가 그린 정원인데요. 이게 점심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품만 봐도 어떤가요? 감성 지수가 막 올라가지 않나요? 예, 마찬가지로 이 모네가 직접 이제 가꾼 정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로코에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생활 주변에 멀리도 아닌 텃밭, 그렇죠? 어디죠? 베란다나 옥상. 예, 그런 곳에 가까이는 이제 근교 농업이라 해서 우리가 그 텃밭에 가서 식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절대 올라갈 일이 없죠. 그런데 저거 이렇게 상추 몇 개 심어 놓고 매일 그걸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도 주고 얘가 또 시들지는 않았나 걱정을 하면서 주인이 맨날 올라가는 거. 도시민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식물을 기르고 싶어 하고 또한 공동체를 이뤄서 자기만 보는 게 아까우니까 또 그 주변의 공동체와 소통을 하면서 화합하면서 같이 텃밭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업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농업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식물 하나라도 그럴 시간도 없다. 나는 텃밭을 가꿀 시간도 없고 옥상에 식물을 재배할 시간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너무너무 바쁘다. 그러면 화분 하나라도 내 책상에 올려놓고서 이제 정말 마음이 그럴 때 울적할 때는 잎도 닦아주고 물도 주고 분갈이도 한번 해주고 식물 하나라도 그런 식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그림에서 지금 우리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지친 모습으로 너무 힘들게 있는 저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죠? 우리 모습 같죠? 그런데 저분의 그 책상 위에 뭐가 하나 있죠? 반려식물. 그렇죠.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저 잎을 한 번씩 닦아주면서 물을 주면서 또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려식물은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반려동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위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